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앞서 했던 그 GNSS를 이어서 이제 GPS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그 GPS 그 공격과 방어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쭉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세 좀 작고요, 이게. 예. 전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약간 정리하면은 여기 보면 GEO가 있고 HEO가 있고 MEO가 있고 LEO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정지궤도 위성이고, 예, 이게 고궤도, 이게 중궤도, 이게 저궤도 위성이 된다.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은 약 36,000km 정도에 떠 있는 위성이고, 우리가 이제 고궤도 위성이 약 한 뭐 이거를 한 4만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막 한 만에서 한 뭐 4만 정도,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책마다 약간 틀리다고 하고, 얘가 이제 타원궤도다 뭐 그런 거고, 중궤도는 좀 애매하더라고. 제가 책을 다시 찾아보는데 해서 뭐 1500에서 뭐만 킬로미터인데, 이건 뭐 정확하게 뭐 그렇다, 이 숫자는 좀 약간 애매한 숫자고요. 그 다음에 엘리오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궤도 위성에서 좀 많이 떠 있는 거죠. 그래서 2000km 이하에 떠 있는 위성들을 그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정지궤도 위성은 이제 지구의 공전과 같이 가기 때문에 얘는 24시간 기준을 주기로 해서 위성이 한 3개 정도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 둘, 3개 정도가 같은 데를 이렇게 요 지역을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궤도 위성은 약 절반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 뭐 커버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중계도 위성이 또 이거의 절반 한 6시간 뭐 주기로 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엘리오가 약 100분 정도의 그 공전 주기로 한 1시간 한 30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아무래도 얘가 좀 더 빨리 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구분도 하고요. 또는 한번 다시 사용 목적에 따라서도 우리가 구분을 해요. 그래서 크게 통신 위성이 있고, 기상 위성이 있고, 군사 위성이 있고, 과학 위성이 있고, 뭐 항행 위성들이 있고, 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상식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GPS가 이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앞서 이거에 대한 GPS 이제 오차가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게 GPS 오차에 세 가지가 있는데, 위성 오차가 있고, 위성에 따른 오차, 그 다음에 환경 오차가 있고, 주위 환경에 따른 오차, 그 다음에 위성을 받는 수증기 오차.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오차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리층이라든지 대류권에 따른 가스라든지 수증기 등에 대한 오차고요. 위성 오차는 이제 여기 위성에 대한 어떤 궤도라든지, 위성 궤도가 어느 궤도를 돌고 있는지, 위성 배치라든지, 또는 위성 시계라든지, 이것에 따른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약 5에서 뭐 20m, 적게는 1에서 2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뭐 환경에 따른 오차를 약 2에서 3m 정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수신기 오차라고 해서 수신 시계 오차가 발생을 하고, 수신기에 따른 시계, 그다음에 수신기 잡음 오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 경로에 대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뭐 100km 이상, 뭐 100m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뭐 1에서 뭐 10m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위성이 정리가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위성 그
GPS 신호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 GPS 신호에 대한 그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고 이걸 방어를 하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예, 잘 되고 있네요. 뭐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위성 그 GPS를 공격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GPS 제밍 방법이 있고요. 제밍.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스마트 제밍이 있고, 네 번째 이제 재방송 방식이 있어요. 크게 위성을 그 예,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제밍은 말 그대로 잼이에요. 잼. 섞는 거죠. 섞어. 그래서 GPS 신호가 우리가 L밴드 사용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1에서 2GHz. 그래서 이제 위성에서 GPS 신호가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특정 지역에 오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가 2만 km 이상 떨어져 있고, 예, 수신 감도가 되게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만약에 해커가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해커가 이 GPS 신호를 만들어서 수신하려고 하는 데다가 같은 신호로 쏴주면은 기존 신호보다 이 신호가 더 세기 때문에 GPS 신호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GPS 신호보다 더 센 신호를 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GPS 잼의 신호가 되는 거죠. 잼을 미리 발라놓는 거죠. 그러면 원래 받으려고 했던 신호를 못 받는 거고, 해커의 신호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파 차단은 말 그대로 이제 GPS를 수신하는 안테나에 어떠한 그 우리가 알루미늄 호일이라든지 또는 금속 물체로, 예, 이쪽 부분을 이제 둘러싸서 아예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거는 좀 전파 차단은 약간 물리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고요. 눈에 띄니까. 예. 근데 이제 금속 물체를 어떻게 덮느냐에 따라서 GPS를 이제 수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제밍이 있는데, 여기 제밍하고 틀리게 있는 스마트 하잖아요. 뭔가 좀 더 똑똑한 애인데, GPS가 이제 신호를 수신해서 이제 생성을 하는데, GPS가 수신기가 거짓 신호를 이제 수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신 쪽에서 그 해커가 보내는 거짓 신호를 받아서 얘가 계산을 해서 서비스를 하게 하다 보니까 위치라든지 정보가 다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 신호를 못 받게만 하는 거가 GPS 제밍이고요. 스마트 제밍은 GPS 신호를 못 받게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거짓 신호를 줘서 수신단을 완전히 혼동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방송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그 신호가 그 일정 시간에 신호를 받고 얘를 다시 수신기에서 재송신하는데, 여기에 따른 그 오차값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수신기 신호가 일정 시간, 그러니까 수신 신호를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거예요. 지연. 그래서 수신기에서 오차값을 더 이제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아까 그 GPS 오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오차에 대한 그 텀을 더 벌려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PTS라고 해서 포지셔닝, 그 다음에 타이밍, PTV, 그다음에 벨로서티가 위치, 시간, 속도, 요 정보를 좀 더 딜레이를 줘서 보내면서, 예, GPS 신호가 제대로 된 신호를 못 받게 하는 거죠. 또는 계산을 잘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테나 기반으로 이제 방어하는 방법이고, 또는 수신기 기반인데, 안테나나 수신기나 이제 같은 방법인데, 뭐냐면은 안테나에서 GPS가 신호를 준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그 등방성으로 해서 모든 신호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수신 신호로 그 지향성을 주는 거죠. 등방성이 아니고 이제 지향성으로 동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받고자 하는 그 신호를 최대한 받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통신 용어로 제밍 신호를 널링 시킨다 용어를 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밍 되는 신호를 그냥 거의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 지향성을 크게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신호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 기반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RHCP랑 LHCP라고 해서 Right Hand Circular Polarization, Left Hand Circular Polarization에서 신호가 이제 자선의 행파냐 우선의 행파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가 있는데, 이러한 신호를 이제 분리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RHCP에 대해서 수직 성분하고 수평 성분을, 예를 들어서 LHCP가 됐든 RHCP가 됐든 수직 성분과 수평 신호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내려고 하는 그 신호를 받을 수 있게 그 제밍 같은 거를 이제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 ISU라 해서 인터피어런스, INTER FER ENC 인터피어런스 서프레션 유닛에서 간섭 억제 장치를 같이 써요. ISU 간섭 억제 장치를 같이 써서 이러한 그 신호의 그 GPS 공격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그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 서머리 하겠습니다. 그 위성의 구분과 이 부분이죠. 위성의 분류랑 이번 시간에 그 GPS 교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위성의 분류는 GEO, HEO, MEO, LEO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 36,000km 24시간 지구와 함께 공전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정지궤도 위성이 천리안 위성과 무궁화 위성이 해당되는 거고, 고궤도 위성 이게 뭐 500km란 얘기도 있고 뭐 2만 km란 얘기도 있는데, 고궤도 위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 근접했을 때의 그 최단 거리가 500km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500이나 2만에서 최대 그 정지궤도보다 거의 높은 4만까지 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기는 12시간에서 총 24시간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궤도 위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궤도 위성은 2000에서 2만 km, 주기 6시간.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 최근에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저궤도 위성이죠. 일론 머스크나 그쪽에서 저궤도 위성을 많이 쌓았고, 6G 통신하고 연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가 좀 더 이제 다양해질 것 같고, 위성 측이라든지 그 부분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저궤도 위성 나오면은 위성 쓰레기 문제까지 이제 언급해줘야 돼요. 위성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래서 주로 이제 2,000km 이하의 100분의 주기로서 돌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리랑 위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위성의 분류를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GPS 교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GPS 교란 방법이 뭐 GPS 제밍, 재방송, 스마트 제밍 뭐 등등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전파 차단. GPS 제밍은 말 그대로 잼처럼 이제 섞는 건데, GPS와 같은 신호의 주파수를 큰 신호로 섞어서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GPS는 주로 이제 L밴드를 사용하는데, 이 L밴드에 같은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면 GPS 수신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재방송은 수신을 지연시켜서 수신기에 오차를 재전송하는 거고요. 포지셔닝, 타이밍, 벨러시티 이런 부분을 키워드로 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제밍은 그것도 이제 거짓 GPS를 이제 쏘는 거는 그 GPS 제밍과 비슷한데, GPS 거짓 신호를 해서 가짜 신호를 수신기에 수신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전파 차단하는 거는 금속 물체로 안테나를 접어서 전파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걸로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GPS 교란을 방어하는 대책 방안으로서 안테나 기반과 수신기 기반 또는 ISU 장치를 설치하는 건데요. 안테나 기반에서 이제 지향성 안테나를 써서 재밍 신호를 널링시키고 지향성이 아주 강한 그 안테나를 사용하고 재밍에서 오는 신호를 이렇게 널링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죠. 또는 우선의 자선의 편파를 분리해서 수용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ISU라고 해서 간섭, 억압 유니트를 별도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GPS는 최근에는 좀 약간 하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북한의 어떤 그 공격이라든지 그런 기사들이 혹시 날 때는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